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하고요. KT에서 4년째 법인 영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KT에는 유무선 통신 상품 외에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산업의 상품과 서비스 영업 직무인지 직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B2B 영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개인별로 저희 직원별로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법인 고객,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 고객 대상으로 당연히 알고 계실 듯한데 그 통신 위주의 상품들도 많이 판매하고 요즘은 뭐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같은 상품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AI 로봇이나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와 같은 좀 더 AI 관련된 상품들을 요즘 더 추진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 50개에서 60개 정도의 그런 고객 매출이 조금 더 증대할 수 있도록 저희 KT 상품을 더 많이 팔고 KT의 매출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금 영업하고 있는 게 저희의 주 업무입니다. 그 회사를 구성하는 각 직무가 모두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직무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영업 업무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고 어떤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KT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은 먼저 현장 근무를 필수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는 유통 관리 업무나 B2B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B2B 영업 쪽에 이제 근무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이런 직무에서 필수적으로 근무를 하게 하는 이유는 먼저 현장을 알아야 나중에 이제 사업부서나 좀 더 스텝 부서로 갔을 때 상품을 기획하고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좀 더 편하고 이제 좀 더 잘 아니까 이제 상품 기획하는데 좀 더 이로운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법인 영업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고 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 고객과 대면해서 뭐 제안하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뭐 상품도 많이 습득하고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그런 태도 이런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직무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 영업 직무로 면접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어도 법인 영업 업무를 먼저 수행하고 나서 합격한 직무로 옮겨가는 건가요? 사실 모든 직무가 그렇진 않은데 예를 들어 저희 통신 엔지니어나 뭐 개발자분들이 사실 법인 영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조금이라도 유관한 업무를 하는 직무면은 법인 영업이나 이제 유통관리 쪽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쌓고 3년에서 5년 뒤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업부서로 부서 이동을 지원해서 옮겨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법인 영업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시될지 궁금합니다. 상품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이제 1차 컨설팅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고객사에 가서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 이 고객이 원하는 상품군과 이 기업이나 예를 들어 금융권이면 금융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1차적으로 습득하고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상품들이 많이 바뀌고 금액들도 많이 바뀌니까 그 바뀔 때마다 그런 걸 빨리빨리 습득하는 그런 소양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고객을 대면하는 직무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관계를 잘 이렇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우리 필요 없다, 괜찮다라고 거절을 당했을 때 의연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태도도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다 그 사람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어서 그런 관계를 잘 쌓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DT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영업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면서 디지털 전환 기술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DT가 있어서 고객들에게 그런 관련된 상품을 많이 제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컨설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그런 계약 관련된 문서들이 엄청 중요하잖아. 어떻게 보면 보관도 해야 되고 계약에 있어서 그런 법을 따라야 되는 경우도 엄청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충족된 상품들을 뭐 출시하고 이제 고객들에게 제안하고 그런 추세이고요. 요즘 식당들 가보면 사실 로봇 보신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로봇 서빙 로봇이나 뭐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 그 로봇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길목에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상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고객들에게 그런 상품들을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수주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수의 고객에게 영업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을 것 같고 뿌듯함을 느꼈던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고 좀 어려움에 마주쳤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처음에 문 두들기고 들어갔을 때 거절당했을 경우가 가장 약간 마음의 상처를 입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1년차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제가 관리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50개, 60개 고객들이 전부 정말 큰 대기업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뭐 대부분의 기업이 여의도 금융권 기업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작은 소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가서 저희 KT 담당자인데 지금 이 기업 담당하고 있다. 잠깐 시간 돼서 뭐 이야기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말을 시작해도 저희 지금 바빠서 아니면은 저희 필요 없어요 라는 대답을 들을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많지는 않은데 1년 차여서 그런지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지금 와서는 사실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제 필요 없다고 하면은 저희도 이제 관리 안 해주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더 큰 고객들은 더 정중히 맞이하고 예를 들어 통신비가 뭐 월 4천, 5천 이렇게 쓰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잘 보여야 더 좋은 견적에 더 좋은 상품들을 제안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정중하게 갖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절당한 경우가 많다. 뿌듯함을 느꼈을 때는 사실 수주했을 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뭐 타사 경쟁사의 금액보다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관계가 잘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저희 회사의 어떻게 보면 차별성을 더 어필이 됐을 경우에 이제 수주가 이어지는데 큰 금액일수록 사실 돌아오는 기쁨은 더 클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추후 KT에 입사를 꿈꾸는 취업 준비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조언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때 많은 기업들이 매출이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사실 코로나 때 재택근무나 이런 통신이나 그 트래픽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져서 저희 매출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안정성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외부 뭐 대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경우고 저희 회사는 우선 최고의 복지 중 하나는 핸드폰과 통신비를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뭐 요즘 아실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비싸잖아요. 저희 대출 이런 거 큰 금액에 이제 금리를 낮게 줄 수 있고요. 이게 사실 실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와닿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큰 장점 중 하나는 사업 부서가 엄청 많아요. 요즘 자율주행차 많이 화두잖아요. 자율주행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통신 IoT 회선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 그다음 뭐 빅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룹사들이 50여 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그룹사들에도 가서 일을 배워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엄청 많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KT 스포츠에 가서 언젠가는 한번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 저는 이제 야구나 그 e스포츠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쪽 가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IoT 부분에 가서 그런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5년 정도 이제 현장 근무가 완료되면 지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저곳 경험 쌓고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다. 가 저희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취업 준비를 했을 때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업공학을 나와가지고 영업 마케팅 분야를 가고 싶어서 그쪽으로 관련된 경험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공학적인 그런 수업은 당연히 듣는 거고 거기에 이런 영어 마케팅의 활동이 많이 있으면은 그래도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대외 활동을 한 7개, 8개 정도 했었고요. 사실 영업 마케팅이라는 직무에서 우선 제가 지금 지원한 게 B2B 영업이니까 영업에 대한 그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 실제로 그 외국에서 그 영업을 했던 경험, 그다음에 제가 뭐 사소한 거지만 학교 다니면서 뭐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했던 그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가장 크게 어필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어필들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KT 1차 면접 때 자기소개 이런 말을 적었어요. 저는 뭐 확실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당구장 아르바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입생 분들에게 뭐 무료로 이렇게 당구를 가르쳐 주면서 단골 고객들 유치를 많이 했었고, 이런 유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월 얼마의 매출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런 수치를 정확하게 적었어요. 사실 이 수치가 정확하진 않아요. 대신에 그 심사위원들이 제 자기소개서를 볼 때 그 수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임원 면접 때는 전 테니스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테니스를 오랫동안 쳐가지고 KT 전화국이 옛날부터 테니스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KT, 우체국, 그 옆에 그리고 테니스장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태반이었어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테니스를 쳤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테니스를 치는 임원분과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전략도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 조사를 할 때 단순히 이 기업이 어떤 상품과 어떤 산업에 있는지만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잘 준비해서 전략을 세우면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좌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 주위에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보면은 결국에는 다 하고 지금 직장 다니고 저녁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해 보면은 취업 준비 사실 1, 2년 뭐 좀 더 늦어진다고 해서 뭐 인생에서 그렇게 그때 뭐 안 될 당시에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구나 이렇게 좌절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사실 정말 작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좌절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